자, 반갑습니다. 박공수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기보다는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함수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함수라는 것이 뭐냐?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y에서 뭔가 값이 나온다. 물론 뭐 하나의 값이 나와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함수라는 것은 x에다가 뭐 넣으면 나온다. 자, 이것을 우리는 먹고 싼다. 먹었으니까 싼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함수에서는 x값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y값에서 얼마, y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y값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y값을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수에서 말하는 y값이라는 것은 y값을,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y값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은 함수의 값이니까 y값이다.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했어요. 그렇죠?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너무 서둘렀나? 자, 표준화하는 거는 이제 x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죠. x 계수의 절반의 제곱, x 계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x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인 4를 더해주고 빼주신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표준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해주시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2,-3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2,-3이니까 여기 좀 찍어주시고 아래로 볼록하게 뭐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2차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근데 문제는 왜 2차 함수,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냐? 라는 거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오늘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다. 라는 겁니다. 함수의 최소값입니다. 따라서 x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x에다가 자, 1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그쵸? 이번 x에다가 2를 넣어보죠. x에다가 2를 넣어보시면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나오나요? 자, x에다가 이번엔 0을 한번 넣어보죠. x에다가 0 넣어보시면 y에서 0이 나옵니다. 자, x에다가 몇 개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엄청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y에서 몇 개가 나올 거냐면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엄청 많이 먹였으니까 엄청 많이 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가장 큰 값이 얼마냐? 라는 게 최대값과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라는 건데 엄청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어디서 찾을 거냐?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순서상황에서 좌표 평면에 찍으면 그래프가 되겠죠.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찍겠죠. 0 집어넣었더니 0 나왔고 0 집어넣었더니 뭐 나왔지? 1 나왔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들을 좌표 평면에 따다다다다다다 찍어놓은 게 이제 그래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혀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제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좌표? 네, 저기서 집어넣어서 나온 걸 가지고 순서상으로 만든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값에 관심을 두잖아요. 즉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y좌표에 관심을 두겠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기 적혀있는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면 된다는 건데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점이 몇 개 찍혀있어요? 점이 지금 엄청 많이 찍혀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y값 어디 있을 거냐? 가장 아래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점이 마치 무슨 점이니까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다라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함수에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무조건 y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 끝났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에는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와 있다라는 건데 필요 없어요.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y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함수에서 y값에서 가장 큰 값과 y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집어넣으면 y에서 이것저것 엄청 많이 나올 건데 그 나오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를 순서상에서 만든 게 결국 좌표평면이다. 좌표평면에 그려진 이제 그래프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표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뭔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로 묶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상수까지 묶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안에서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9를 더하고 빼죠. 자, 그럼 여기서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나가면서 요건 필요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요것만 있으면 되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되 얘랑 같이 곱해져 나가면서 곱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플러스 9로 나가면서 얘랑 계산하시면 7.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3,7이 되면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 다음에 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그래프를 그릴 때 슥슥 긋긴 하였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점을 찍어가면서 어떤 점을 찍었냐? x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을 순서상화해서 찍었다라는 거죠. 여기 찍혀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y값이 가장 큰 값을 찾아라, y값이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즉 가장 위에 있는 점에 y좌표 를 구하시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에 y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자,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은 끝없이 내려갈 거다. 따라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저기 밑에
충분히 아래에 점이 있겠지만 그 전보다 더 아래, 그 전보다 더 아래, 그 전보다 더 아래, 그 전보다 더 아래에 점이 존재할 것이므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1번은 최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바로 2번 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2차 함수, 이것의 최소값이 2일 때 함수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표준화를 해볼까요? x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필요할 거냐면은 4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빼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 남은 찌그레기는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꼭지점이 되면서 x제곱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볼록볼록한 이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2다 라는 것은 여기에 찍혀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y값이 가장 작은 점의 y좌표가 2다 라는 건데, 여기 찍혀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이 점이니까 이 점의 y좌표가 2다가 되면서 b가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밑에 예제 꼭 풀어주시고요. 예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제 8번. 자, 요 문제가 기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제 8번 아니면 예제 9번은 조금 그렇고요. 예제 9번 밑에 딸려있는 유제들,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랑 조금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아까는 x의 범위가 없었어요. 그 말은 x에다가 숫자란 숫자는 죄다 집어넣어라. 실수 범위에 있는 거 죄다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집어넣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0 이상 1이야.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집어넣어라가 되겠습니다. 몇 개 집어넣을 거예요? 2개. 이러시면 곤란하다라는 거. 자, 0 이상 1 이하다라는 것은 0.1도 있고 0.2도 있고 0.3도 있고 겁나 많습니다. 그쵸? 요 사이에도 엄청 많은 x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일일이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려 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왜? 이 범위 안에 있는 x가 죽을 때까지 세하려도 다 못 세할 만큼 많은 x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y값을 비교하기란 불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되는 거 분배하시면 위에 거 다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x계수 절반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분모에다 2를 깔면 절반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2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x계수의 절반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붙여주시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면서 얘는 지금 여기 안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밖으로 빼낼 건데 얘랑 같이 곱해져 나가면서 나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는 3분의 1,3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가지고 좌표 표면 위에 3분의 1, 3분의 1 찍으신 다음에 위로 볼록이네요. 그쵸?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프라는 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그냥 식만 보고 식만 쓱 보고 쓱쓱 긋는 게 아니라 x에다가 집어넣은 y 값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어서 좌표 평면에 찍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집어넣을 것을 제한했어요. 한정을 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냐 안 집어넣을 거냐, 안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왜?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안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y값이 안 나왔을 거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좌표 평면에 찍혀 있을 것이냐? 안 찍혀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2인 점도 안 찍혀 있을 거고, 마이너스 0.1도 안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여기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은 찍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점들은 찍혀 있으면 안 되냐? x가 음수인 점들은 찍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 x에다가 2를 넣을 거예요? 아니죠. x에다가 2도 안 넣을 거예요. x에다가는 얼마까지만 넣을 거냐면은 1까지만 넣을 거예요. 자, 그럼 x에다가 1 넣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찍혀 있는 점들 중에서 한 여기를 x1로 잡으면 한 여기가 마이너스 1쯤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은 x가 1보다 더 큰 점이니까 넣었을 거야? 안 넣었을 거야? 안 넣었을 거야. 그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겠죠. 먹여야 싸지. 근데 안 먹였으니까 안 쌀 거라는 거야. 그러면 순서상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좌표 평면에 찍어줄 수 없다. 그래서 x가 1보다 큰 점들도 찍혀 있으면 안 되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찍혀있는, 여기도 엄청 많은 점들이 찍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점이 찍혀있어서 뭘로 보일 정도로, 선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찍혀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찍혀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에서 y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올 거고 y값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의 y좌표 이 3분의 1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이 점의 y값인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표준화하죠. 그러면 x 계수 절반 제곱인 4를 더하고 빼고요. 자, 더하기 1 붙였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통통 쳐서 위에 식이랑 같은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가지고 묶어서 완전제 공식 만들어 주시고 뒤에 찌그레기 계산해서 내려오지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2,-3이 되면서 그래프 그려주시게 되면 2,-3이니까 한 여기쯤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차 포물선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x에다가 0부터 1까지의 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어떤 점이냐면은 x가 음수죠. 넣었을 거야, 안 넣었을 거야? 안 넣었을 거야. 지워야죠. 정확하게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그려서는 안 되죠. 왜? 넣어서 나온 것만 찍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렸다 지우는 건데 요거는 옳지 못하다. 처음부터 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3인데 요 그래프, 그러니까 이 점이 찍히려면 x에다 2를 넣었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럼 찍었을 거라는 건데 우리 x에다가 2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도 넣어서는 찍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찍혀 있어야 되느냐? x가 1인 점. 여기쯤 되면 이제 x가 1쯤 되겠죠. 그럼 그때 y는 얼마일 거냐면은 마이너스 2인가요? 네, 이렇게
요점까지 찍힌다. x가 0인 점부터 시작해서 x가 1인 점,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이 찍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찍혀 있는 또 수없이 많은 점들입니다. 엄청 많이 찍혀 있죠, 지금. 엄청 많이 찍혀 있는 점들 중에서 y 값이 가장 큰 값과 y 값이 가장 작은 값은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 좌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점에서 y의 최대값이 구해지겠고요. 이 점에서 y의 최소값이 구해지겠죠.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0입니다. 그쵸? 그럼 0, 집어넣어 주시면은 y가 1 되는 거. 그래서 최대값이 1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꼭지점에서의 y좌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꼭지점의 y좌표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물론 꼭지점의 y좌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역할을 할지 몰라도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더 이상 이제 꼭지점에서 y좌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지워가면서 위에 있는 점을 찾고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푼다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낼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완전히 안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긴 그릴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그릴 거냐면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릴 거야.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말 많이 해오셨던 거여야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러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라면 지금 많이 그려보셔야죠. 그래서 많이 그리셔서 공책에 칠판에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게 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라면 그래프 얼마든지 그려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의 제한,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그리든가 말든가 어쨌든 우리가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표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까지 일단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야. 그리고 x의 범위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즉 얘가 지워질 거냐 살아남을 거냐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가지고 확인하실 거냐면 x 좌표를 가지고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 점은 살아남을 것이요.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꼭지점은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점의 y좌표인 3분의 1이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죠? 자, 그런 다음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범위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한정을 두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없이 내려갈 수 없고 오른쪽으로도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려갈수록 더더더 아래에 점이 생기면서 최소값이
지겠다라는 거죠. 그럼 왼쪽으로 더 많이 내려갈 거냐, 오른쪽으로 더 많이 내려갈 거냐라는 건데, 자, 3분의 1을 기준으로 0이 더 뭔가요? 1이 더 뭔가요? 3분의 1을 기준으로 0까지는 3분의 1만 가면 되고요. 3분의 1에서 1까지는 3분의 2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갔다라면 오른쪽으로는 3분의 2만큼 가야 되니까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내려갔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값 중에서 x1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다. x1이 최소값이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아래 있는 점에 x좌표가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때 y좌표는 x에다가 1을 넣어서 나오는 값. 그 값이 y값일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값이 여기 찍혀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즉 y값의 최소값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일단 표준화하시면은 이렇게 된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x제곱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없다 이므로 이 점은 지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도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저 범위는 왼쪽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꼭지점 x좌표 2를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값이 만들어질 것이요. 더 가까이 있을수록 최소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x2를 기준으로 1이 뭐냐, 0이 뭐냐라는 건데 0이 더 멀잖아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니까 왜 얘는 지금 꼭지점 좌표고 x제곱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러니까 얘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지금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이 2차 포물선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이 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범위를 본다라면 이 점은 사라지면서 이 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위에 있는 점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서의 y값이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2에서 0이 더 멀리 있으니까 0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고 1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0이 최대값이 1이 최소값이라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갖는 점의 x좌표가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 점의 x좌표가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때의 y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y가 구해지겠죠. 그때의 y값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12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수에 이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x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두 함수에서 fx의 최소값은 7이다. 즉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7이다 라는 거고요. gx의 최대값은 20이다. 즉 gx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려지는 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20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부터 먼저 볼까요? fx부터 표준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계수 절반의 제곱이 1이죠. 더하기 1 빼기 1 했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1, -1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꼭지점이 살아남을 거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어요. 따라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었겠죠. 그러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될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인 꼭지점이니까. 이 점이 2차 포물선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7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자, x가 1인 점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x가 얼마인 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냐라는 건데 자, x1을 기준으로 0은 한 칸이고요. 3은 두 칸이에요. 그래서 3쪽으로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다. 그래서 x3에서 가장 높은 점이 만들어졌을 거다. 따라서 x에다가 3을 넣어서 구해지는 y값이 함수 fx에서 다음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x 보죠. 와우. 근데 다행히 a가 여기서 구해지겠네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7이 돼야 되니까 a는 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a인 상태에서도 표준화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지만 저렇게 숫자로 만들어 놓고 표준화하시면 더 수월하겠죠. 자, 마이너스 묶었고요. 상수는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괄호 안에서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16을 더하고 빼죠. 그러면 완전제곱식 x-4의 제곱이 만들어지겠고요. 마이너스 16은 필요 없으니까 나갈 건데 여기 마이너스랑 같이 곱해지면서 나갈 거니까 플러스 16 플러스 b가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4,16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실 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4가 지금 0과 3 사이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점은 버려지게 되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디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질 거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x가 4인 점에서 위로 볼록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지만 주어진 범위가 0부터 3까지. 그럼 얘가 4니까 3은 여기 있을 거고 0은 여기 있겠죠. 4가 여기 있으니까 3은 여기, 0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워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4를 기준으로 4가 제일 위에 있는 점이었잖아요. 그쵸? 지워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4를 기준으로 더 멀리 있으면 더 많이 내려갔을 거고 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위에 있을 거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를 기준으로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x는 3이 될 것이요. 가장 멀리 있는 x는 0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구해질 거고요. 0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구해질 건데 우리는 지금 최대값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에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4 플러스 b가 되고요. 얘가 최대값 20이 되어야 하니까 b는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8, B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동시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7-13번, 7-14번처럼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값을 최소값을 알려줬다라면 최대값을 최대값을 알려줬다라면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제 중에서도 7-13번 문제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발전 예제인데 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많이 어렵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 차라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수업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발전 예제 10번은 우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번 파트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식의 요거를 이제 나중 되시면 이제 합성함수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물론 합성함수 가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제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공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뭘 한다? 뭐라 하죠? 치환을 하죠. 치환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뭘로? 대문자 xa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함수는 더 이상 x에 대한 2차 함수가 x에 대한 지금 2차도 아니죠. 4차 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함수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그냥 최대값 구하면 돼요. 문제될 게 없죠. 그냥 쉬워요. 표준합니다. 근데 뭐 바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꼭지점이 살아남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자, 꼭지점에 여기 1을 보셔야 되겠죠. 1이 저기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 1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쌤요, 얘는 A 값인데요, X 값이 아니라 왜 얘를 저기서 쳐다보고 계신가요? 쟤는 X의 범위고 얘는 이미 A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아니라 A의 범위를 구해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A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라는 거잖아요. 자, A의 범위를 구한다. A가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과 같은 A의 범위가 지금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범위를 만들어 내야 된다 라는 건데, 요거를 달리 보시면 A가 1 이상 3 이하다 맞죠? 맞는데 요거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A 값 중에서 A 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3이고 A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1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즉 A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에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A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것은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A가 Y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A를 Y라 생각한다면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Y였다라면 얘 가지고 표준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지죠. 근데 그것은 Y의 최대값이었잖아요. Y의 최소값이었고, 근데 이 자리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진다. 즉 A의 범위가 구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표준화 하겠죠.
그럼 x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요 점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라고 했을 때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이 점의 1은 x 값이잖아. 되나요? 요 점은 요건 x 값이잖아. 물론 얘는 a 값이긴 한데 얘는 x 값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x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범위가 0부터 3까지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오른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냐 하는 건데 1을 기준으로 0이 멀어요? 3이 멀어요? 1을 기준으로 3이 더 멀죠. 3은 2칸이나 갈 거고 0은 한 칸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최소값은 이 점의 y 좌표인 여기서는 a 좌표가 되겠죠. 1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 x에다 뭘 넣은 3을 집어넣어. x에다가 3 집어넣어 주시면은 얼마 나오지? 5 나오나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3,5가 되면서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므로 A의 범위가 구해졌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무슨 목적? A의 범위를 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낸 꼭지점에서의 A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살리죠. 그리고 AJO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 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2차 포물선 그래프에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1,0인 상황에서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으므로 자, 여긴 지워야죠. X가 1인 점 왼쪽은 우리가 안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A가 5인점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끝점을 A가 5인점으로 본다라면 A에다가 5 넣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16 나와서 이 점의 좌표가 5,16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16이 된다라는 거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 16과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조금 내용이 어려웠었는데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들 또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발전제는 1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 좀 해주시고요. 발전제제 12번입니다. 얘도 보통 쌤이 잘 안 풀어주거든요. 왜냐면 2차 함수의 활용이죠. 2차 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잘 안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t의 범위가 t가 지금 뭐냐면은 초예요. 초. 그리고 3초 이상 6초 이하.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뭐 그런 접근으로 갈 거예요. 활용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표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묶어내죠. 그러면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나? 자, t 계수의 절반 제곱이 들어가겠죠. 16이 들어가고 빼질 겁니다. 근데 요것만 갖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가긴 나갈 건데 마이너스 5랑 곱하면서 나갈 거니까 80 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4,80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최대값이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범위를 확인하셔야죠. 범위 확인하시면 요게 t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4가 주어진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가 대값이 되겠구나. 위로 볼록한 점이니까 꼭지점이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인 80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 거냐라는 건데 꼭지점 t값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3, 한 칸 가죠. 오른쪽으로는 6, 2칸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더 많이 가냐면 6으로 더 많이 가죠.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t가 6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다. 따라서 6을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다 똑같은 식이니까 어디다가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6을 넣어주시면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가 6을 넣어주시면 4 마이너스 20 그러면 60 되나요? 그래서 최소 높이는 60, 최대 높이는 8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필수예제 13번. 진짜 활용 문제는 이런 거는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그럼 활용 문제는 중요하지 않나요? 뭐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받으시고 혹은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교과서에 있는 2차 함수 활용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어쨌든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응용을 해서 출제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문제집 많잖아요. 별의별 문제집 많은데 그 문제집들에서 활용 문제를 다 풀어보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활용 문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를 모두 다 마스터를 하셨다라면 문제집에 있는 활용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활용 문제들은 넘어가고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7단원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7단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다. 강조드리고요. 뺄 게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뺄 게 있나? 자, 마땅히 뺄 게 안 보입니다. 물론 7-19번, 7-20번 요 문제들, 활용 문제들이니까 빼셔도 되는데 7-20번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 유형이 교과서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받은 지금 현재 고1이신 거죠. 그러면 요 분들은 그냥 교과서 문제 푸시고요. 교과서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비 고1이신 거죠. 분들은 7-20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어차피 교과서에서 풀어보실 가능성이 높다 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19번은 굳이 안 푸시더라도 7-20번은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앞에서 올라간 7-1번 영상과 이번에 올라가는 7-2 7단원의 두 번째 영상 두 개 영상 모두 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금 발음이 좀 어눌했을 수 있어요. 지금 입안에 혓바늘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침이 막 흘러내릴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중학교 3학년 지금 예비 고1 학생이신 것 같아요. 홍종현 학생.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홍종현 학생이었나요? 자, 울산에 사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홍종현 학생.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영상 잘 보고 이 영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외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드릴 길이 없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실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금 정말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겨울방학 기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말 이 기간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것도 안 되던 학생을 데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3등급, 4등, 처음부터 3등급은 안 왔겠죠.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재 쌤한테 배우는 학생들 많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겨울방학 기간 때에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올라가신다라면은 중학교 때 종현 학생보다 더 공부 잘했던 학생들 다 발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라도 조금 응원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수업 마무리할 때 이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현 학생 말고도 조금 파이팅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영상 마무리할 때 한 번씩 이름 언급하면서 파이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